단어나 문법을 열심히 파지 않아도 말하기를 잘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는 영어를 잘할 수 없다고 미리 포기를 하기 때문에 문법이나 단어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영어 잘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은 분명 유학 갔다 왔을 거야. 타고났겠지. 왜? 대부분 한국에서 토종 한국인이 영어를 잘하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한국에서 영어를 잘하게 됐다 이러면 사기꾼, 거짓말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는 교수법에 대한 언어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영어 회화를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바로 PBL 방식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이 내용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이 내용을 적용하시면 더 이상 써먹지도 못하는 단어나 문법 공부하느라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질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유학이나 이민을 가면 영어를 잘하게 될까요? 제 채널에 많이 달리는 댓글이에요. 해외에 계신 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보세요. 그런데 오히려 영어가 늘지 않는다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막상 해외에 나가도 영어를 쓸 수 없는 상황인 경우들도 허다해서 그래요. 해외에 있을 뿐 집에만 있거나 주변에 다 한국인만 있거나 그래서 한국어만 써서 그런 것이죠. 역으로 생각해보면 한국에서도 영어 환경만 만들어지면 영어를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한국에서도 영어 회화를 잘하는 방법은 바로 PBL 방식입니다. PBL이 뭐야? 문제 기반 학습이라는 뜻으로 학습자들이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는 학습 방법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배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언어학 분야의 권위자인 데이비드 크리스털 교수는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 적절한 말하기 환경과 지속적인 연습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어요. 제가 회사에 다닐 때 법무팀에서 일하는 50대 매니저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영어로 미팅도 하고 보고서도 쓰고 막 이러시길래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시냐? 라고 물었죠. 해외 경험도 없고 영어도 못하셨던 분이래요. 그런데 이분이 해외 발령을 앞두고 3개월 만에 영어 실력을 해외에서 일할 정도로 끌어올렸어요. 제가 3개월 만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라고 물으니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먹고 살려면 다 하게 되어 있어. 아니 근데 영어 환경 만들기라고? 이건 좀 뻔하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영어 말문을 트이게 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연구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필수적이고 긴급한 상황일수록 의사소통의 필요성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럼 이때 학습 동기와 능력이 급격히 향상되는 것이죠. 즉, 영어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학습 효과를 크게 높이게 됩니다. PBL의 핵심은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로 고객과 제가 불만 처리를 해야 할 뭔가 이런 상황에 딱 놓이게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학습자라면 필요한 표현을 스스로 찾아서 익히게 되는 거죠. 왜냐면 당장 해결해야 되니까요. 이걸 통해서 영어 표현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동시에 향상되게 됩니다. 언어학습에서 PBL을 적용하면 단순 암기보다는 실생활에서 영어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영어학습에서의 PBL은 단어와 문법을 개별적으로 학습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실제 상황에서 어떤 표현이 더 적합한지를 생각해 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영어 사고력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주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기들이 단어나 문법을 열심히 막 1000개씩 외우고 말을 시작하는 게 아니죠. 일단 환경에 놓인 다음에 거기서 단어 주워 듣고 말하면서 배우고 들으면서 배우고 개별 학습을 전혀 하지 않아요. 성인이라고 해도 이 부분은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 다 알겠어. 근데 나는 왕초보야. 왕초보에게도 정말 이 방식이 통할까? 이 방식이 왕초보일수록 효과적인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언어를 가장 빨리 습득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언어 사용이 생존과 직결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실제 긴급한 상황에서는 언어를 정확하게 해야지 라기보다는 어떻게든 내가 소통을 해야지 하는 강한 동기가 생겨요. 무엇보다 초보일수록 단어나 문법을 먼저 완벽하게 배우려고 하면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져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하지만 생존이 걸린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오히려 두려움과 망설이면 그 순간에 사치죠. 적극적으로 말을 시도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버드 심리학자 제롬 브루너가 있어요. 그는 인간이 언어를 습득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상황에서의 시행착오. 단어나 문법을 미리 공부하고 말하기를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상황 속에서 직접 말하기를 시도하며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는 것이죠. 이 방식이 가장 빠르게 발전한다는 거예요.
왕초보는 오히려 사전 지식이 적어요. 따라서 미리 머리로 이해하기보다는 직접 부딪히고 경험을 하면서 학습하는 방식이 더 빠르고 강력한 학습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왕초보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내가 마주한 상황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언어학자 스티븐 크라센이 있어요. 그는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이 자연스러운 몰입 환경의 중요성을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해외에서 길을 잃었어요. 혹은 음식 주문을 영어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초보자도 필사적으로 내가 말할 표현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통해서 빠르게 배우게 되죠. 연구에 따르면 초보 단계에서 문법이나 단어만 공부할 경우에 오히려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진대요. 흥미를 잃기 쉽고요. 하지만 실제 상황에 처하면 어떨까요? 초보자라도 어설프게나마 작은 성취를 자주 경험하게 돼요. 그럼 이게 자신감과 학습 동기를 만들죠. 그렇게 되면 안 시켜도 지속적인 학습을 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가 있어요. 저희 수강생분 중 한 분이 40대 남성분이셨는데 이분이 왕초보였어요. 그런데 1년 만에 주재원에 가게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분은 단어나 문법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대신 PBL 방식을 선택했어요. 말하기 환경을 만든 것이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걱정을 엄청 많이 하셨는데 결국에는 해내시더라고요. 내가 말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커서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환경을 만들면 일단 막연한 두려움이 작아지거나 사라질 수가 있어요. 전에는 읽기부터 하라더니 이제 말하라고 하고 대체 뭐부터 해야 돼? 이전 영상에서 제가 읽기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읽기는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문장 구조와 표현을 익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용하고 중요합니다. 읽기만 해도 사실 말하기 실력의 준비 단계가 충분해요. 왜냐하면 많이 축적할수록 많이 새어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좀 더 빨리 말하고 싶잖아요. 이왕이면 시너지를 내서 언어가 막 폭발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 두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둘 다 동화책을 읽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근데 A는 영어 쓸 일이 없고 B는 당장 외국인과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더 열심히 보게 될까요? 일단 환경이 설정되면 내가 하는 읽기, 듣기, 쓰기 모든 방식들의 효과가 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다 이해됐어. 근데 나는 한국에만 있는데 대체 어떻게 영어 환경을 만들라는 거야? 실제 제가 했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 방법으로 영어 울렁증에서 해외 인턴, 글로벌 기업 취업 사업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럼 이건 본인한테만 적용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방식은 제가 영어 교육업을 하면서 1000여 분이 넘는 수강생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본 방법이에요.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린 분처럼 효과를 보게 되었어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영어에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4가지 영역이 있고 4가지 면에서 모두 환경 설정을 하면 당연히 좋아요. 하지만 그럼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2가지 환경 설정을 하는 방법을 이야기 드릴 거예요. 읽기는 전편을 한번 참고해주세요. 환경 설정의 2가지 방법입니다. 일단 해외에 나가신 분들의 영어가 빨리 늘 것 같은 환경적인 이유가 뭘까요? 사방에서 다 영어를 쓰기 때문이에요. 바꿔 말하면 내가 차단을 하지 않는 한 24시간 영어 리스닝을 할 수 있는 상태죠. 그런데 한국에서도 이게 가능합니다. 저는 실제로 미드를 24시간 틀어놨어요. 잠잘 때도요. 제가 그 미드를 이해했거나 또는 집중해서 듣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환경을 위한 것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안 듣고 싶어도 뭔가 이런 환경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들리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해외에 있는 것처럼요. 그럼 왜 미드였을까요? 그건 바로 일상생활에 가장 가까운 소리를 듣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미드를 선택할 때에도 일상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있는 미드를 선택했어요. 예를 들어서 길모어 걸스 같은 것들요. 혹은 내가 좋아하는 미드를 선택하되 그 배경이 일상적일수록 좋아요. 대신 같은 에피소드를 저의 경우에는 100번 정도씩 반복을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미드리스트는 정리해서 고정 댓글에다가 넣어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 보세요. 2번째로 말하기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말하기 환경을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봤어요. 첫 번째는 언어교환 모임이었는데요. 이게 매일 나갈 수가 없다 보니까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2번째로는 제가 온라인으로 언어교환 상대를 찾아봅니다. 언어교환 사이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매일 할 수는 있지만 내 언어교환 상대가 돼줄 만한 친구를 찾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3번째, 말하기 앱들을 써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AI가 그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죠. 이게 처음에는 되게 재밌는데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긴장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매일 일정 시간을 내가 켜야만, 그래야지만 이 환경이 갖춰지다 보니까 강제성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화 영어를 시작합니다.
시작할 때 제 영어 실력은 yes, no 이런 걸 눈치로 때려 맞춘다? 그 정도의 실력? 식은땀을 뻘뻘 흘리는 울렁증이 너무 심했어요. 전화가 걸려오기 전부터 막 스트레스 받고 도망가고 싶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일단 미드를 계속 듣다 보니까 특정 문장이 익숙해요. 그런데 전화영어를 할 때 선생님이 그 문장을 이야기하는 순간이 와요. 그럼 저는 그게 익숙하니까 미드 상황이 떠오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대략 유추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들은 걸 전화영어를 할 때 뱉고 전화영어를 할 때 들었던 게 미드에서 나오고 이러면서 재미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오늘 미드에서 들은 것처럼 똑같이 말해봐야지, 이 표현을 한번 써먹어봐야지 하면서 그 미드의 주인공들을 제가 막 계속 흉내내면서 전화영어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제가 마치 미드 속에 있는 듯한, 상대 배우랑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도 나고 몰입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때부터는 선생님 표현도 좀 집중해서 들어보려고 하고 제가 질문도 해보고 점점 적극적으로 변하게 된 것 같아요. 계속 듣고 말하는 환경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시간 문제일 뿐 영어가 늘 수밖에 없더라고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정말 영어를 말하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뭔가 돈을 들여서 환경을 만든다는 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돈을 쓰지 마시고 제가 고정 댓글에 외국인과 1대1로 대화해 볼 수 있는 그 체험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외국인과 대화가 시작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막 어떻게 해서든 영어를 말하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영어를 해야겠다라는 강한 동기부여가 확실히 될 거예요. 선착순으로 딱 100분만 진행해 드릴게요. 학교 다닐 때 제가 영어를 잘하고 싶은 마음에 해외에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집안 사정이 그럴 형편이 못 돼서 말조차 꺼내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스스로 영어 환경을 만들고 또 전화 영어를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오히려 유학 다녀온 친구들은 영어를 안 써도 되는 직장에 가게 되었는데 저는 외국계 기업에 가고 영어로 먹고 살게 되더라고요. 학생이었던 저는 당시 벌이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영어 공부에 많은 돈을 쓴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다행히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영어 공부를 할 수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영어 교육업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저처럼 해외 유학이나 이민을 갈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도 충분히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제가 영어 교육업을 해보니까 거창하게 대단한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딱 두 가지만 중요해요. 첫 번째, 제대로 된 선생님. 두 번째, 학생에게 효과적인 수업. 이걸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전부더라고요. 제가 학생이었다 보니까 뭐가 필요한지가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영어 교육 시장이 과열되다 보니까 요즘은 학생에게 필요한 것보다는 경쟁하기 위해서 있어 보이는 것들을 만드는 데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만들기 위한 가격을 학생들이 오롯이 부담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채널을 직접 운영하게 된 건 그런 이유도 있어요. 제가 직접 알리는 대신에 학생들은 불필요한 비용을 안 내도 되잖아요.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그 본질이 뭔지만 생각하시면 불필요한 것들을 하는 데 쓰는 시간과 돈을 다 줄이게 될 거예요. 오늘 영상 보시고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단, 돈 들이지 말고 제가 드리는 고정 댓글 링크로 먼저 시작해 보시는 거죠. 영어가 여러분들의 삶의 날개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또 봐요.